또영주TV의 또영주. 김영훈입니다. 자,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이 토트넘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위를 독주하고 있고요.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패배하면서 승점차를 5점에서 8점으로 벌렸습니다. 맨유 감사합니다. 맨유 감사합니다. 지금 아스날 팬들 기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스날 팬들은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 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우주의 기운이 아스날에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위원님이 우주의 기운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갑자기 없던 기운도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있던 기운도 사라지고. 네. 왜 이래. 0304 시즌 무패 우승 이후에 원기옥을 지금 몇십 년을 모은 거야? 잠깐. 그러니까 저야 그때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음. 그때는 보지 못해서 리그 우승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스날이. 네가 팬이 되고 나서? 팬이 되고 나서는 FA컵만 주구장창 들어들고 챔스에서는 뭐 맨날 바르셀로나 만나고 바이에른 만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승한 걸 거의 FA컵 외에는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본 적이 있거든. 네, 저는 나 그래서 무패 우승을 봤어요. 네. 진짜 오래전인데 내가 그때 날아다닐 때거든. 아. 그때는 진짜 민계사보다 빠를 때거든. 그때요. 최근에 PK 보니까 그렇게 날아다니시지 않은 거 아니야. 지금은 세월이 네. 흘러 네. 이렇게 중년이 됐지만 아스날이 무패 우승할 때는 내가 진짜 장난 아니었다. 네. 근데 진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아스날이 우승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스날이 아닙니다. 바로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한 토트넘 얘기입니다. 네. 이 경기 너무 실망스럽죠. 개인적으로 토트넘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는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토트넘이 색채를 많이 잃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날 경기에서 이제 0대2로 완패를 했잖아요. 토트넘이 좀 번뜩이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무기력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에게도 득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반 17분인가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원터치로 때리는 모습. 그것이 램스데일에게 막히면서 골로 연결되지 않았지만은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라든가 슈팅이라든가 이런 모습 봤을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팀 자체가 지금 안 좋아. 네. 전술적인 측면으로 생각했을 때는 3-5-2 포메이션이지만은 수비 시에는 5-4-1 포메이션. 그런데 최전방하고 이선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전개할 때 어려움이 따랐고, 또 한 가지는 2선과 3선이 수비할 때는 간격을 좁히면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2선 앞쪽의 공간, 박스 바로 바깥쪽의 공간에서 너무 쉽게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외대고르에게 실점하는 장면도 있었고, 네. 토마스 테파티에게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면서 골대 맞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요리스 아니야? 최근 들어서 요리스의 좀 실수가 많이 잦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딱 저희가 표현한 것처럼 총체적인 난국이다. 네. 이 경기 봤을 때는 콘테 감독의 플랜 A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수비 라인에서 수비 숫자는 5명이나 되는데 상대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중원의 공간을 너무 많이 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요리스의 자책골로 결승골을 허용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공격 쪽에서는 히사리송이 들어오면서 손흥민, 케인, 히사리송 나름대로 골을 넣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램스데일이 또 미친 경기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 경기를 봤을 때 아스날을 얼마만큼 이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하고 싶은지를 좀 보여줬고, 토트넘은 어떻게든 승점을 가져가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조금 더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기 기록을 보더라도 당장은 토트넘이 좀 많이 높아 보이는데, 이건 이제 후반전 들어서 토트넘이 어떻게든 공격을 하고자 만들어면서 좀 기록을 많이 올린 상태인데, 모든 거를 딱 얘기해 주는 게 저기 패스 네트워크지 않나. 그러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3자 패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토트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영이 많이 내려와 있고 중원의 이 선수들이 조금 진영을 잘 못 잡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난 사실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밑에서 플레이를 많이 했고 빌드업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라든가 케인이라든가 크루셉스키도 약간 밑에서 플레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볼이 오지 않으니까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온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드 라인이 약간 올라가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뭐냐면은 미드필드 라인이 중원에서의 플레이를 굉장히 수월하게 전개했다는 얘기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의 평점을 봤더니만 아스날의 3미드는 평점이 다 높아요. 네, 맞아요. 중원을 그만큼 많이 장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외대고르는 또 골도 넣기 때문에 외대고르 축구 진짜 잘하대. 요즘 축구 도사예요. 네.
물론 이제 아스날에는 은케티아가 토트넘을 도와줬죠. 그쵸, 많이 네. 도와줬죠. 결정적인 네. 슈팅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있긴 있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아스날의 히트맵을 보면 아스날은 상대 중원을 장악했다는 게 느껴지고 반면에 토트넘은 라인을 내리면서 역습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안 됐다는 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기록은 토트넘이 후반 막판에 희살성이 들어가면서 공격수 숫자를 늘리고 슈팅을 시도하는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의 대등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전반전부터 한 전반 중반까지는 그냥 아스날의 경기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콘테 감독이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는데 인터뷰 보니까 이건 현실을 너무 직시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최근 조금 콘테 감독이 인터뷰에 뭐 논란 아닌 논란이 좀 있어요. 최근 경기들 이후에 뭐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우리는 5위가 좀 적절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당장 이번 북런던 더비 이후에는 이제 경기력은 실망스럽지 않았는데 아스날은 1위인 이유를 보여줬고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절한 압박과 집중력을 보여줬는데 먼저 실점했고 동점골을 만들지 못하면서 추가 실점까지 이어졌다.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고 맨시티와의 경기를 펼쳐야 한다. 이렇게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뷰 내용을 보면 노멀한 인터뷰인데 네. 그 자신이 패배한 이유가 상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려다 보니 아스날을 너무 포장해 놓은 게 아닌가. 왜냐면 토트넘 감독이잖아요. 그쵸. 네, 숙적을 칭찬한다는 거는 자존심이 허하지 않거든요. 모든 토트넘 팬들이 좀 화가 날 만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이후 리그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니까 북런던 더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얘기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토트넘이 결과는 가져가는데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 그건 이제 월드컵 전에. 네, 월드컵 전에 계속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경기력이 안 좋고 이젠 결과까지 안 따라와주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걸 콘테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안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팬분들께서 조금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월드컵 이후에 5위로 내려앉았는데 지금 벌써 승점이 5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날과 지금 맨시티가 뭐 타이틀 경쟁을 한다 하면서 승점이 8점 차인데 이 격차보다 지금 토트넘이 4위를 따라잡는 그 5점 차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체감상. 네. 그만큼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빠르게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월드컵 끝나고 나서의 경기를 보면 문제점이 너무 많다. 네, 너무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집센 감독. 네. 콘테 감독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플랜 A 자체가 불안한데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윙백들의 동선 문제, 선수들의 기용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중에 대처가 좀 많이 늦거나 혹은 아예 없었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았고요. 이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계속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으니까 팬분들은 속은 타고 구단은 구단 자체로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구단 수뇌부 입장에서는 콘테 감독이 다루기 어려운 감독이야. 네. 요구사항도 많고 그쵸. 인터뷰를 너무나 좀 뭐라고 할까 나이스한 스타일은 아니죠. 네. 툴툴거리면서 하는 네, 스타일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루기 어려운 감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을 선택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성적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분명히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따면서 성적을 내줬고 그런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안 좋아. 그래 결과를 가져오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기는 나름대로 밀고 나갔는데 후반기 왔을 때는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플랜 A가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플랜 A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3-4-3 포메이션이지만 수비시에 5-4-1 포메이션 근데 1선, 2선, 3선 간격 다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따로따로 노는 모습 있고 네. 측면은 윙백과 윙포워드가 말 그대로 동선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콘테 감독은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플랜 A가 완벽하더라도 상대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주를 줘야 되는데 그냥 밀고 나가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경기 중 대처도 지금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이러다가는 콘테 감독 스스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토트넘에서 좋은 성적이 안 나온다? 나 떠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콘테 감독 명성에도 흠집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콘테 감독 스스로가 좀 해결책을 좀 마련해 줘야죠.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콘테 감독의 유연한 전술
그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는데 콘테 감독이 문제라는 건 사실 팀 전체적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3백을 쓰는 감독인데 최근에는 수비력이 흔들리니까 이걸 3백을 쓰는 게 맞는 건가 고집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리그 27실점입니다. 리그 총 20개 구단 중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 10경기에서 8경기 멀티 실점입니다. 뭐 수비 조직력 그 다음에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고 이번 시즌 내내 혹은 지난 시즌까지 통틀어서 조금 믿을만했던 수비수 로메로가 경기 중에 이제 거친 플레이 때문에 카드 수집을 하다 보니까 경기 안에서 점점 이 소극적인 플레이들이 네. 좀 많이 보여지면서 이것 또한 문제점이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콘테 감독의 지금의 전술은 수비의 안정감이 바탕이 돼야지만 성적을 내요. 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원하는 축구는 일단 실점하지 않는 축구예요. 그렇죠. 저는 북런던 더비 보면서 콘테 감독이 쫄았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라인을 너무 내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수비 숫자도 많은데 라인을 내려? 아스날을 상대로 쫄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수비 숫자를 늘리고 라인을 내려도 실점을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1대 0으로 지든 2대 0으로 지든 어차피 패배하는 건 똑같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든지 뭔가 수비 쪽에서의 변화가 조금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좀 측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측면은 사실 전반기부터 끊임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저희가 뭐 3백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렁글레 뭐 믿을 수 있나? 믿지 못하죠. 그나마 그래도 렁글레가 네. 네 어느 정도 평타를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의 기량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실수를 하지 않고 있는 랑글레가 왜 잘해 보이지? 약간 네. 이런 느낌이지 않나? 제자리 걸음만 하고 네. 있는데 앞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렁글레, 다이어, 로메로 모두 무언가 지금 아쉬움이 있는 상태다. 근데 측면은 시즌 내내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페리시치하고 손흥민의 동선이 겹치는 부분.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두 선수가 약간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서로가 동선이 겹치는 문제 때문에 서로가 의식하다 보니까 플레이에서 엇박자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못한다는 건 이건 감독의 책임이 크죠. 특히 또 3-4-3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측면을 위주로 많이 공격을 풀어나가는데 이 측면에서의 선수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실상 공격을 이어나갈 수 없다라는 네. 이 시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든 콘테 스스로는 이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눈에 띄는 발전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팬분들의 불만, 그다음 구단들은 이거 계속하면은 그냥 약점이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에메르송이 저기서 삽질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미안한 마음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계산 미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수비의 안정감을 통해서 좌우 측면이 올라가면서 공격 가담을 해야 되는데 수비의 안정감은 불안하고 좌우 측면은 공격 가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비 쪽에서도 안정감이 부족하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골키퍼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면 골키퍼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요리스가 요즘 좀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요리스가 많이 불안한데 사실상 요리스가 이 빌드업 능력에 특출난 선수는 아닌데 빌드업에서의 잦은 실수, 그다음 최근에는 본인의 장점인 선방 능력 또한 조금 많이 불안한 모습이다. 그래서 최근 5시즌 이제 요리스의 실책 후 이어지는 실점 기록을 좀 살펴보겠는데 이번 시즌 아직 시즌 도중인데 리그에서만 벌써 3회를 기록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어. 사실 네. 이번 북런던 더비 그 첫 번째 실점 장면 그거 쳐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경기에서 골키퍼가 실책을 해서 실점한다? 이거는 굉장히 뼈 아파요. 물론 요리스 골키퍼도 이 경기에서 외대고로의 중거리 슈팅이라든가 몇몇 장면에서 선방을 보여주긴 그쵸. 했는데 사실 결승골을 요리스의 실책으로 내준 거잖아요. 맞죠. 이런 거는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책이 너무 많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는 네, 거고. 뭐 최근에 브렌트포드에 다비드 라야를 영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요리스의 실책을 좀 많이 줄여야 된다. 네. 수비수들이 잘하면 그래도 골키퍼가 좀 실수를 범하더라도 커버가 되고 수비수들이 못하면 골키퍼가 잘해서 그 수비를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지금 동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비가 조금
실점하지 않아야 되는 장면에서 실점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갖고 나온 플랜 A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원의 뎁스도 좀 얇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게 수적으로 얇다가 아니라 주축으로 그 다음에 플랜 A에 투입됐을 때 바로 소화할 수 있는 그 수적인 미드필더가 얇다라고 좀 표현을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앙 미드필더 2명을 기용하는데 호이비에라고 벤탄쿠르가 나왔을 때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네. 보여주죠. 근데 지금 벤탄쿠르가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북런던 더비에서 사르가 나왔는데 아쉬움이 컸고 비스마도 교체 출전했지만은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아스날전에서는 차라리 질이 아니라 양으로 미는 게 낫지 않았을까. 3-5-2를 써는 게 네. 낫지 않았을까. 왜냐면 중원에서 완전히 밀리는 모습이었고 사실 중원을 내주는 모습이었으니까 중원을 내주고 라인을 내려서 자리를 지킨다는 생각이었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호이비에라고 벤타크루가 부상 없이 시즌 내내 뛴다면 모를까. 지금 벤타크루가 부상이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비수마가 생각보다는 너무 못해서. 그러니까 아니면 남은 일정 뭐 벤탄쿠르가 경기력을 회복하기 전까지라도 조금은 진짜 수적으로 좀 밀어서 3-5-2라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좀 플랜 B가 필요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토트넘의 공격에 대해서 제가 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래요. 왜냐면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해리케인과 손흥민이라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힘으로 밀고 들어가더라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콘테 감독이 북런던 더비에서는 이 손흥민, 해리케인, 클루세프스키를 제대로 이용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세 명의 선수가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있었고 케인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 안쪽이 비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론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만 놓고 본다면 케인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15골, 공식 경기에서 17골이니까 케인은 나름대로 이름값 하고 있는데 팩트만 본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득점할 때의 득점력에 비해서 올 시즌은 너무나 부진한 것 아니냐. 그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콘테 감독이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팀의 이 조직력에 대한 문제가 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페리시치와의 동선 문제가 시즌 내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의 위치가 바뀌거나 혹은 뭐 손흥민 선수보다 페리시치가 더 위에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그 가장 좋아하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일단은 빨리 콘테 감독이 어떻게든 손흥민 선수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해리케인과 손흥민이면 그 어떤 팀보다도 원투펀치가 강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원투펀치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해리케인만 오른쪽 펀치만 이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해리케인도 지쳐갑니다. 해리케인이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17골 넣으면서 토트넘 전체 득점의 36%를 책임지고 있는데 손흥민이라든가 히사리송이라든가 클루세스키가 득점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손흥민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을 조금 더 앞쪽에 배치하고 조금 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그런 전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네. 지금 손흥민 선수가 부진에 빠진 것도 너무 아쉽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해리케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해리케인이 부상이라든지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콘테 감독이 이거를 잘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감독이 대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미드필드 공격이 연쇄적으로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해결은 콘테가 해줘야 됩니다. 감독이 해야 돼요. 진짜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거, 특히 월드컵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저 개인 스스로는 역시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지금은 토트넘이 콘테 감독을 당장 경질할 거 아니라면 콘테 감독을 조금 더 믿어주고 콘테 감독이 어떻게든 해결책을 내게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토트넘의 현실적인 목표는 다시 4위예요. 네, 지금 5위로 내려왔고 그쵸. 4위 메뉴하고 승점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스날, 맨시티가 우승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 뉴캐슬이 상당히 견고하고요. 메뉴의 기세는 지금 무섭습니다. 그 가운데 토트넘은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콘테 감독이 전술적인 포인트를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해서 나쁜 경기력이 반복되면서 한두 경기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중요한 순간마다 패배를 거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을 또 이용한다고 봤을 때는 레비 회장을 설득을 시키든 네, 이해를 시키든 협박을 하든 콘테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콘테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아니면 그냥 벤치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현재 뭐 1월 이적 시장에서는 페드로 포로, 레안드로 트로사르, 마커스 에드워즈 이렇게 뭐 세 선수가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현재 뭐 측면의 문제가 있으니까 포로라든지 트로사르를 영입을 해서 이걸 좀 해결하려고 하고 최전방에는 케인의 부재 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과거 이제 토트넘에서 뛰었던 에드워즈를 이제 영입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히사리송을 배치를 하든 손흥민을 위로 올리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측면을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측면 쪽에서 힘을 발휘한다면 오히려 이제 중앙 쪽도 안정감을 찾으면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측면 쪽에 보강이 반드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아, 콘테 감독이 아예 마인드를 좀 바꾸는 건 어떤가. 물론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린 감독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건 어떤가. 만약의 경우 맨시티전도 아스날처럼 하면은 바로 뚫리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종골 슈팅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토트넘이 콘테 감독하고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첼시에서 경질됐던 투엘 감독을 데리고 온다라는 루머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네. 부분이죠.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콘테 감독 스스로가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콘테 감독도 위기다. 토트넘만 위기가 아니라 네. 콘테 감독도 위기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생각을 잘 해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 토트넘 사실 올 시즌 기대 많이 했는데 이적 시장에서 영입도 많이 했고 또 한국도 와서 네. 네, 투어도 하고. 투어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콘테 감독의 해결책만 찾아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한두 가지 바꿔서 확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겠지만 또 달리 보면은 한두 가지 바꾼 것이 엄청난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트넘이 조금 더 재미난 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사실 최근 축구 유튜브 이 조회수가 떨어진다고 해요. 월드컵 이후로는. 네. 네. 물론 우리는 워낙에 바닥이니까 차이가 안 나. 뭐 높아봐야. 네. 우리는 바닥이니까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조회수가 잘 나오던 데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이 좀 부족해서. 부족하다 네. 보니까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긴 있거든요. 빨리 토트넘과 손흥민이 좀 분위기 반전해서 터닝 포인트 마련해서 다시 한번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